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문학의 역사 194페이지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94쪽을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불교 문학의 실현과 거기부터 할 겁니다. 몇 페이지요? 194페이지요. 거기 페이지 제가 194요. 불교 전에 문학의 한 거 같은데. 이거 했다고요? 이거 불교 문학의 실현과 변모는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매창하고 그 위에 아, 증치계까지는 했고요. 그 불교 아, 문학의 예. 실현부터는 안 했습니다. 그런 네, 거예요. 여기서부터 맞아요.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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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속도를 좀, 이 국문학 역사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이제 하여튼 되도록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초쯤에 끝내고, 이제 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언어화 생활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론의 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고, 시간이 남으면 제가 뭐 동서양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국문학의 역사를 먼저 하고, 이런 순서를 좀 알려드리고 수업할게요. 문학 역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언어화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그러냐면 이 현대시 유화 감상은 아직 강의가 이제 올해 새로 나와가지고 이게 막 한 주 하나씩밖에 안 떠요, 맞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많이 썼을 때 저도 좀 들어보고 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순서를 이렇게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들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할게요. 이제 진짜로. 자, 이제 8.8부터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은 좀 크게 좀 나가겠습니다. 이 척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배척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척불이니까 승과를 폐지시켜요. 승과를 이게 불교를 배척하니까 승과를 폐지시키겠죠. 이 척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노비 이런 거 승유업불 예, 정책. 그렇죠. 예. 승유업불 맞아요. 그 예. 승유업불이죠. 승유업불.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교를 억제한다는 거 척불은 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승려에 이 도성 출입을 금지시켜 버려요. 승려에 도성 출입 금지라고 좀 써주십시오. 아무튼 여백에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배척하는 이 척불론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와 유학의 관계를 상당히 이제 역전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이 승유업불이기 때문에 유학을 숭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왕들은 다 불교를 믿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좀 내려가다 보면 거기 5째 줄인가에 나오죠.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 광종 때 이제 승과는 연산군 때 없어져 버렸다고 나왔죠. 연산군 이후에 없어졌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 신앙이 사라진 게 아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뭐 왕실에서는 믿었다 이런 이야기 길게 써놨는데 왕실에서는 다 믿었다. 불교를.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왕실은 불교를 믿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세종이 만년의 석보상절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석보상절의 혹시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이 석보상절을 아는데 이게 뭐냐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상식으로 알려드릴게. 석가모니의 족보란 뜻이에요. 석보. 상절은 상세히 설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석보상절 알아주세요. 석가모니의 이 족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족보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래서 이걸 석보상절이라고 한다. 근데 오랜 천강지국은 아시죠? 달이 1000개의 강에 비친다. 오랜 천강지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달이라는 것은 이 석가모니의 대자 대비함을 가리키고요. 1000개 강은 이 백성을 가리켜요. 백성에게 비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입니다. 195쪽을 펴보세요. 자, 195쪽으로 이제 가보면, 거기 이제 위에는 뭐 넘어가고요. 두 번째 단락에 간경도감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195쪽에. 이 간경도감은 써놓으세요. 불교 간행, 요즘 말로는 불교 서적, 간행 출판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으로 본다면. 절에 가면 이렇게 불교 서적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간경도감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선 당연히 불경을 간행했겠죠. 불경을 간행했다. 자,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간경도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했다. 그리고 좀 내려가면 참불가도 불렀다. 뭐 이런 말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불교의 탄압.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5째 줄에 정도전은 불시잡전 나오죠.
불시잡. 자, 이 제목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불시잡변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제가 전에 설명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불시잡변이 참 말로 하기가 참 이 불시를 보세요. 이게 사랑의 불시 이게 아니에요. 부처시, 부처시. 미스터 부다예요. 헤이 미스터 부다. 헤이 미스터 부다. 잡변, 잡스러운 소리 그만하시오. 여러분 이런 뜻인지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할 때는요, 이 용어의 의미를 알아두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우긴 하셨죠? 불시잡변. 근데 불시잡변 뜻이 뭐예요? 이렇게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 미스터 부다. 그러면 이 정도전이 불교에 대해서 모르면 이 불시잡변을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상식적으로. 엄청나게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해석본으로 된 것도 한 10여 년 전에 읽었는데요. 해석된 걸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진짜. 이 다 한문으로 쓴 거예요. 우리말로 쓴 게 아닙니다. 다 한문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 불시잡변이 이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 나오죠. 불교는 허망한 언설로 사람을 속이고 승려는 놀고 먹으면서 하는 짓마다 일륜에 어긋난다. 그렇다고 불교의 논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죠. 이거는 그냥 승유 억보를 위해서 그냥 비판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뭐 그런저런 게 있었다는 거고 마지막 줄에 이제 선시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줄 보세요. 이거는 참선하는 시예요. 선시 이런 것을 이제 선종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제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교종은 경전 중심이고 선종은 참선 중심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종과 선종을 이야기할 때 그런 거를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은데 이 선종이라는 거니까 참선이거든요. 참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참선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종은 경전을 좀 더 많이 본다는 것이고 선종은 참선을 더 많이 본다. 이거를 교종은 경전만 있고 선종은 참선만 한다. 땡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좀 더 메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선종에 관한 선시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저도안이 지은 시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만 들어볼게요. 부은 자체 본래 공이다. 뜬구름 자체는 본래 공인 것. 뜬구름 자체는 본래 공인 것. 본래 공시 태어공이라. 본래 공인 것은 저 허공이다. 태어공 중 운기멸하니. 저 허공 속에서 구름이 일고 사라지나니. 운기멸하니. 기멸무종. 일고 사라지면서 흔적이 없는 것도 본래 공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렵죠. 이런 시를 막 써요. 이 선시라는 게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시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시, 이건 뭐 여러분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 있다는 거 선시 예를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린 거니까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 알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유학을 이제 존중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몰락을 196쪽의 넷째 줄에 막는 것도 방법이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를 배척하는 지배층은 방외인, 제도권 박인물, 방외인, 제도권 박인물이라고 나왔죠. 승려문학은 방해인 문학이다. 자, 그 다음 달라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산문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산문이. 그래서 이제 뭐 동문선, 이 동문선이라는 것은 밑에 나오죠. 이게 뭐냐면 동쪽의 문장, 동쪽의 문장 중에 이 선은 뭐냐면 셀렉션이에요. 셀렉션. 선택했다는 거예요. 동쪽의 문장 중에서 선택을 했다. 좋은 문장을. 그게 동문선이거든요. 뭐 그런 걸 지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막 뭐라고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7쪽을 보세요. 197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있고요. 거기 이제 고려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고려사는 당연히 고려 역사겠죠.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거기 그 197쪽에 그 첫 번째 끝에 고려사 절요라는 말 좀 설명드릴게요. 절요라는 건 뭐냐면요. 요즘 말로 썸머리예요, 썸머리. 그걸 되게 어려운 말로 절요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해서 요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고려사를 썸머리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사, 잡기, 잡록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야사라든가 잡기는 거기다 필기 좀 할까요? 잡기는 사서, 역사서죠. 로서. 자, 역사서로서는 가치가 적어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더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야사 잡기는 그렇게 좀 써놓으세요. 문학에서 관심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잡기의 설례는 파한집. 한가로움을 깨뜨리는 책이다. 파한집. 그래서 여공패설이라고 나왔죠. 원래 이 여공패설이라는 건 여공이라는 게 먼저 상술이 따는 늙은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할 일 없으니까 도토리 같은 거 캐가지고 이제 막 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잡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여튼 정적을 깨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정도가 이해되고 그 밑에 일기가 있어요. 마지막 달 일기. 일기는 말 그대로 다이어리죠. 일기니까 다이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기는 이제 무슨 일기가 붙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자의 음의 일기. 자, 음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 알아두세요. 이 음해는 원래 그늘음자에 벼랑 예자입니다. 그 한자를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음해는 뭐냐? 도탄에 빠진 백성을 가리켜요. 이 관동별곡에 보면 관동별곡,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에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동별곡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정철이 이런 말을 써요. 이거는 좀 필기했어요. 음해의 이원풀을 다 살아 내어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탄에 빠진 백성들, 도탄에 빠진 백성,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다. 이게 이제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셔라가 됩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일기자가 붙는 것이다. 뭐 묵제일기, 무슨 일기, 뭐 이런 것들이 일기가 붙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넘기세요. 198쪽으로 이제 가면 기행문이 두 번째 단락이 나와요. 이 기행문 중에 두류기행론이라고 나왔는데 이 두류라는 것은 지리산을 가리켜요. 옛날 지리산을 다른 말로 두류산이라고 했어요. 두류는 머리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한자를 보세요. 머리 두자에 그 흐를 유자거든. 머리에서 뭐 물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관서별곡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 민간인은 외국 여행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표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표류기.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일곱째 줄에 금남 표해록 나왔죠? 표해록. 바다에서 표류한다는 거예요. 표해라는 게. 표는 표가 뭔지 모르겠다. 떠다닐 표자예요. 떠다닐 표라고 써놓으세요. 한자에다가. 거기 한자 이렇게 막 쓰는 거 보이죠? 거기 그 보면 이렇게 막 쓰는 거. 이게 떠다닐 표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니까 바다죠. 바다를 떠다닌다. 록은 기록할 록자죠. 그런 것을 기록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어도 이제 그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양반들은 한자를 더 잘했기 때문에요. 훈민정음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채말리가 상소문도 하고 뭐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여성의 글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세 번째 줄에 정철의 어머니가 심효살이하고 있는 아들에게 쓴 뭐 편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내 순천 씨의 무덤에서 발견된 편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뭐 친정의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들도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자, 이 199쪽 이게 참 재밌죠. 두 번째 단락. 자, 이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 뭐냐면 이 안동에 여성의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 안동하면 여러분 다리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 월영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 비치는 다리. 다리 비치는.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게. 안동 가면 여러분 월영교 한번 제가 나중에 저기 끝나고 사진 하나 올려드릴게요. 월영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사족인 이응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가 써서 남편의 무덤에 넣은 것을 이장을 했다 착각되었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 한자를 나온 건 아니 옛날 말은 넘어가고 밑에 걸 보세요. 자네. 이 자네가 요즘은 이제 반말처럼 쓰는데 옛날에는 이게 존경어였어요. 존칭이었어요. 당신께서 이런 뜻이에요.
늘 내게 이르기를 둘이 머리 희도록 살자고 했는데 나를 두고 먼저 가시는고. 이런 이야기 나오죠. 남도 우리같이 어여삐어게 사랑하는가 이런 식으로 막 써놨죠.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것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민학은 유학에 힘쓰고 천거를 받아서 벼슬에 나갔고 이제 곽씨가 세상을 떠나니까 제문을 지어서 입간할 때 넣은 것도 발견돼. 이렇게 부부의 어떤 사랑 이런 게 상당히 각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9.2 가전체. 이 가전체라고 거기 이제 그 밑에 보면 사람의 일생을 다루는 비지전장 이걸 좀 설명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비는 비석이에요. 비석. 이 지는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전장이라고 하는 거 전장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행적 필기를 해주세요. 이런 것들 이제 좀 써놓은 거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이 더 중요한데 200쪽에 전이 있는데 이 전에서는 이제 김시습의 작품이라든가 다 전이 붙어요. 그러니까 전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의인화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생애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이라는 게. 근데 이제 전도 이제 이때 이제 전은 이제 의인화 생애는 이제 그 전 중에서 그렇게 써놓으세요. 다 전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가전체일 경우. 그러니까 가전체는 뭐냐면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이럴 때만 가전체입니다. 만약에 허생전 이건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한 게 아니죠. 이때는 의인화가 없어요. 그냥 생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을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두 번째 단락이 저는 다 사람이고 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자, 거기다 밑줄칠까요? 세 번째 단락에 사물을 의인화에서부터 따르지 않았다까지.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해서 전기를 서술하면서 작자가 뜻하는 바를 이면적인 주제로 제시하는 가전을 이제 앞세웠다는 거예요. 이면적인 주제를 제시하는 그런 가전을 앞세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이첨의 저생전부터 나오죠. 이첨의 저생전. 자, 이첨의 저생전. 자, 그래서 이첨의 이제 이 저생전은 종이죠, 종이. 종이를 이제 의인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종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작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심성이 번째로 천군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늘의 임금. 이렇게 이제 의인화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201쪽. 자, 임제에 나오죠. 임제 201쪽에 수성지. 이 수성지는 이제 근심 숫자예요. 근심의 성이죠. 캐슬. 지는 이제 기록할 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전에 보면 개그 프로 중에 감수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감수성. 이게 원래 이제 감수성이 예민하다 할 때 감수성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감수성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감수성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예민해요? 감수성이 예민하죠.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201쪽으로 가서 이제 그런 임재 작품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심성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심성이 뭔지 모르겠다. 심성이 착하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몽유록이라는 게 201쪽이 두 번째 단락 다섯째 줄 나오는데 꿈에 놀러 갔다는 뜻이에요. 몽유록. 꿈에 놀러 갔다. 그래서 그게 몽유록이라고 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 심의의 기몽, 꿈을 적었다. 그래서 이제 문장 왕국이 있는데 최치원이 천자, 을지문덕이 수상, 이재현이 좌상, 이규보가 우상,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넘겨보세요. 202쪽. 202쪽에 이제 보면 뭐 신광안의 안빙몽유록 이런 거. 이건 여러분 이제 3학년 올라가시면 다 배우실 겁니다. 다 고전술 강독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이런 이제 몽유록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이 있고요. 서재 야외록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단락이 이제 원색몽유록이라고 나오죠.
임재 작품 중에 이런 거 세조의 왕이 찬타를 다뤘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골계전. 이 골계전은 민간에서 전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자, 이걸 골계전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밑에 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건 뭐 하여튼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다 읽을 수는 없고,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의 용제총화는 그 총화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들을 총망라했다 이런 뜻이에요. 용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신이한 그 전설에 관한 관심을 가져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뭐 만들어 온 겁니다. 용제총화. 그러니까 일종의 시화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가 있고 그것들 말로 했다 해서. 한자로 쓰면 시화집이죠.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03쪽에 가면 이 태평하나 골계전 나왔죠. 골계란 말이 있잖아요. 세 번째 줄에. 이거는 해약 플러스 풍자예요. 골계전이라고 할 때 골계가 해약도 있고 풍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골계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약과 이 풍자를 좀 그 뭐죠? 골계의 차이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평하나 골계전, 태평스러운 시대니까 한가한 이야기는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줄 내려오면 사람은 긴장하고 지낼 수 없으니까 웃음을 찾아 마음을 위안시키고 세상 근심과 무료함을 없앨 필요가 있다. 거기다 밑줄 좀 칠까요? 사람은부터 했다까지. 203쪽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사대부로서의 위험을 떨쳐버린다는 내용이죠. 이런 게 실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 가면 이제 강희명의 촌담회, 이게 참 말이 재밌어요. 촌담회는 촌의 이야기죠. 회의가 이제 있는데, 이 회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풀린 해자고요. 이 이자가 턱 이자예요. 턱이. 그러니까 턱이 빠질 정도로 우스운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턱이 빠질 정도로 우스운 이야기. 우스운 이야기. 그러는 걸 이제 촌담회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밑에 나오죠. 시골에 사는 이야기가 턱이 빠질 정도다. 뭐 금양 잡록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엄연순이란 말도 재밌어요. 엄연순 마지막 단락. 이 엄연순은 뭐냐면 써놓으세요. 잠을 막는 방법.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 뭐죠? 재미가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막 날새는 좀 모르게 읽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의 출현과 금오신화 204쪽. 204쪽입니다. 자, 204쪽에서는 이제 이 소설이 나왔는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소설은 공식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잡스러운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으로 이제 출현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또 하나 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요 앞에 이제 그 목차가 있어요. 목차를 잘 보시면 제가 전에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5페이지에 가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5장에 중세문학 전기문학 제1기가 삼국 남북국 시대다. 이걸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6번 중세 전기문학 제2기가 고려 전기고 중세 후기문학 1기가 고려 후기고요. 그다음에 8번에 중세 후기문학 제2기가 조선 전기입니다. 그리고 9 다음 페이지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 이행기가 제1기 조선 후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뭐 무슨 시기는 뭐 언제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두십시오. 자, 금오신화 이거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금오신화. 이거는 금오산에서 이제 금오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쓴 신화, 새로운 이야기. 이게 신화가 귀신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김시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김시습의 뭐 작품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등신화 거기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을 볼까요? 전등신화 이야기인데 이 전등신화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전등은 한자를 보세요. 이렇게 썼죠. 등은 아시겠죠? 이 전자가 심지자를 전자예요. 등불에 심지를 잘랐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면 초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초, 그러니까 양초, 이게 초, 이게 있어요. 끈이, 선이. 이게 검어지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심지를 가위로 탁 잘라요. 그리고 나서 또 불을 탱겨요. 그러면 훨씬 더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전등신화 읽은 후 이런 뜻이겠죠. 뭐 그런 것들을 막 씁니다. 하여튼 이 금오신화는 상당히 재밌는데 이승의 남자와 저승의 여자의 사랑 이야기죠. 이승의 남자는 당연히 생육신을 가리키는 거고 저승의 여자는 사육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건 이제 여러분 학년이 좀 더 올라가실 때 이제 배우시니까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205쪽. 205쪽을 보면 귀신 이야기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김시습의 작품에는 귀신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거 뭐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여튼 이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205쪽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조선 전기 철학 사상의 논지였다. 실제로 있다고 하는 고려시대 사고를 비판하면서 귀신을 이야기한다는 게 쭉 나오는데 다음 단락에 보세요. 금오신화는 저승, 영궁, 귀신 등 비현실적인 존재를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저승이나 영궁은 이승의 현실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설정이다. 그리고 귀신은 억울하게 죽어요. 대부분의 여기 귀신은 억울하게 죽어요. 왜? 이때 귀신은 아까 이야기했죠. 뭐예요? 사육신을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금오신화. 여기 이제 보면 이 금오신화의 5작품은 이렇게 좀 써보실래요? 이용남이 술에 만취했다. 그래서 만복사 젖보기. 이렇게 오시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치유 부벽정기. 이생 규장전. 용궁 부연록. 남연 부주지죠. 그래서 만복사라는 절, 이게 이제 만복사가요, 남원에 있는데 지금은 만복사 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복사를 찾아가려면요, 여러분이 만복사 지를 내비 찍고 찾아가야 돼요. 이게 재밌는 게 만복사 찍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예, 만복사가 또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만복사 지를 가자고 했는데 한 분이 지를 빼고 만복사를 갔더니 아주 엉뚱한 데 가가지고 완전히 색다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만복사 지입니다. 이 저포는 윷놀이 만복사에서 윷놀이를 했다.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해요. 치에서 부벽정에서 논다. 부벽정에서 논다. 치유 부벽정. 이건 여기서 꺼내야 돼. 읽을 때. 이생이라는 사람이 엿본다. 무엇을? 담장을. 왜 담장을 엿보겠어?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용궁부였노? 용궁의 잔치를 갔다. 자, 용궁 잔치에 갔다. 남연 부주지. 자, 염라대왕하고 이제 뭡니까? 그 삶을 논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다시 205쪽. 자, 금오신화는 거기 나오죠. 금오신화는 소설집이다. 그리고 이제 5작품. 만복사 저포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만복사 저포가 안 나오네. 자세히.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양생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못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부처님 제게 여인을 점지해 주세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부처님 형상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양생한테 네가 저포놀이, 윷놀이를 해서 나 이기면 내가 여인을 소개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당연히 누가 이겨요? 양생이 이기겠죠. 양생위인이에요. 양생위인.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탑돌이를 하고 있어, 한 여인.
답돌이를 하고 있어. 자, 그 여인과 첫눈에 사랑에 뿅 하고 빠져요. 자, 그래서 막 이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여인이 자기 집에 가자고 그래요. 자, 집에 딱 갔는데 집 앞에서 여인은 사라져 버려요. 자, 갔더니 이 여인의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자, 그날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제삿날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듣다가 나중에 양생이 이제 초가를 지어놓고 그 이제 뼈 같은 걸 이제 매장한 걸 이장을 해서 옆에서 이렇게 살다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사육신. 사육신이 누구다? 김시습이고. 자, 저승의 여인, 죽은 여인은 아니 죄송합니다. 양생 사육신, 양생 생육신 김시습이고 이 죽은 여인이 바로 사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안복사 젖보기는 겉보기는 사랑 이야기 같지만 자 뭐예요? 사육신의 영혼을 이루하는 이야기. 자, 왜 이렇게 썼냐 김시습이. 자, 수양대군에 검열이 있었죠.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검열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생 규장전도 마찬가지. 죽은 여자 사랑하는 이야기. 명혼 소설은 뭐냐면 죽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영혼 결혼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영혼 결혼식. 이런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몽유 소설. 그 다음에 이제 금오신화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나오냐? 그래서 금오신화에서 말하는 소설에 넘겨보세요. 특징을 이제 분명하게 작품 보이지 않는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성현이란 작품도 있고, 사람도 이제 용재청화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넘어갈게요. 그 최수의 설공찬전은 이게 남연부주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이제 설공찬전. 이거는 남연부주지. 필기하세요. 상통한다. 206쪽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설정이 있다는 것이고, 207쪽에 이제 가보면,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몽유록을 고찰하면서 들었던 신광한의 기재기, 이런 게 있죠. 얘도 소설들이 있다. 이런 작품 여러분 이제 배우실 거예요. 3만 올라가면.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희. 자, 연희에는 이제 207쪽에 나래희. 자, 첫째 줄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잡기를 몰아내는 굿이에요. 그래서 매년 섣달 금음에 궁중에서 이제 국가 행사로 거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나래 도감이라는 게 있는데, 나래. 도감이라는 것은 이제 뭐랄까요? 그 기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institution. 이게 이제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산대도감이라고 할 때는 그 밑에 있죠. 산대는 산처럼 세운 무대예요. 그게 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산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무대를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높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이제 공연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겨서 208쪽, 208쪽입니다.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 볼게요. 두 번째 단락까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가무백희의 이제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규식지, 소학지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 규식지라고 하는 것은 그 규식, 규범이라는 뜻이 규범. 규범을 맑게 공연한다. 소학지는 웃으면서 뭐 이제 뭐 해학도 하면서 이제 공연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규식지는 줄타기, 방울받기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재담. 그러니까 소학지는 웃기는 거죠. 웃을 소자니까 재담이다. 그래서 이 소학지는 좀 지우고 좀 쓸게요. 소학지는 즉흥적이다. 그리고 백성의 뜻을 대변한다.
그리고 관원의 횡포를 알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소학지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9쪽 소학지. 아까 이제 그 뭡니까? 즉흥적이라고 그랬죠? 209쪽에 이제 보면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소학지의 모체는 밑줄 치세요. 무당이 구슬하면서 공연하는 무당 굿놀이 거리굿이 생각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소학지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정제라는 게 있어요. 정제. 이거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정제. 첫째 줄에 정제라는 건 뭐냐면 이 정자가 뭐냐면 받칠 정자예요. 그러니까 재주를 뽑는다는 거죠. 재주를 뽑는다. 자, 그걸 정지라고 합니다. 쌍화점 나왔죠? 쌍화점 밑에 이게 이제 만두가게 이야기, 만두가게 이야기. 쌍화. 근데 만두 중에 요즘 말로 하면 양쪽으로 꽃이 피었어. 도트락 만두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쌍화점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만두를 사러 갔는데 뭐 외국인 손잡고 뭐 왕이 손잡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평민이 손잡고 다 손잡았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 210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21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공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한 다섯째 줄 연산군 때 광대가 왕의 진로를 샀다. 공결이란 말 나왔죠. 이게 이제 공길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왕의 남자에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왕의 남자를 보면 공길 뭐 이야기 나옵니다. 소학지를 버리다가 매를 맞고 기양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